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 지수 선물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전략들 챙겨드렸는데 자,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되고 있을지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도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다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김재준 황금연못 멘토님 그리고 홍계미 멘티님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앞서서 우리 두 멘토님의 전략을 확인을 했고 또 홍계미 멘티의 트레이딩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 수익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쉬는 사이에 또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3%, 6.1% 하락세입니다. 3,2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1% 하락세입니다. 1,58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1.04% 하락세입니다. 40.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1% 하락세입니다. 1,8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2% 오름세입니다. 1.144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은 개장 후에 좀 등락을 계속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는 저희 방송 초반부터 계속 좀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홍계미 멘티의 트레이딩 상황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네, 네. 2부 시작하면서 네, 방송 체질이네요, 제가. 2부 시작하면서 다시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거의 다 왔네요. 네. 지금 익절을 잡아놓은 구간에 거의 다 지금 목표가에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쉬는 시간에 다시 좀 꺾였다가 또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또 수익권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자, 황금연못 멘토님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야, 더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분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식처럼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거가 아니라 끝에가 소수점으로 가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틱수 변하는 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든 S&P도 보면은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그 틱으로 움직이는 거에 잘못하다가 판단이 오류가 되니 분 차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봐라. 그러면 3분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매물대를 지금 통과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홍계미나 청산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렇게 안 빠지고 있으면 11시 넘어서까지는 오히려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청산되네요. 그러면 청산이 됐나요? 네. 제가 지금 그러면 청산을 안 하고 계속 더 끌고 가는 걸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재미없다고 합니다. 역시 무겁다고. SM 확실히 무겁네요. 네. 그 취소도 하셔야 돼요. 재미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S&P로 오늘 또 수익을 내셨고 지금 얼마 수익 나셨나요? 지금요? 네. 조금 전에 청산이 됐고. 엄청난데요? 네, 86만 8천 원.
네, 수수료. 네. 수수료 뺀 거예요, 그게. 네, 2개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정말 네. 공동작품 해볼 만하죠? 네네.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아, 네, 이거 어떻게 전문가가 이제는 우리 멘티한테 한번 말로 좀 먼저 띄워주세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P 지금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홍계비 멘티의 거래는 방금 전에 청산을 하고 수익을 보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지수 선물 여기서 좀 여기까지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상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오일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골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제는 일단 양봉을 켜기는 했는데 거의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음봉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다 매수.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은 살짝 고민을 하시면서 관망, 관망으로 바꿔주셨고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되죠. 됩니다. 관망입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지금 1,800달러 선에는 안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 글로벌 전략가들도 1,800달러 선을 지지를 해주는 한은 더 상방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준 차장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종가 기준으로 계속 1,800선은 계속 안착을 하는 모습이라 1,800선은 딱 이제 진짜 지지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계속 뭐 제가 뭐 박스권 얘기는 했는데 일단 그 ETF에서 지금 자금이 계속 순유입되는 곳이 에너지, 금, 채권 쪽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머지 특히 그 순유출이 일어나는 곳은 주식, 특히 대형주 쪽 주식에서는 지금 3일 연속 그 자금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반대로 금 쪽으로는 계속 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그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금을 꼭 보유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유한 뭐 어떤 뭐 ETF 그런 포지션을 꺾는 것보다는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해지성이 가미되니까 이런 해지성 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 쪽의 수요는 대신 조금 줄어든 모습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는 계속 지금 코로나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지금 증시를 흔드는 게 코로나 때문인가라는 의문은 계속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안전자산 수요가 뭐 있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약해요, 지금. 만약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면은 안전자산으로서 그럼 금은 더 지금 계속 더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보다는 그 많이 푼 유동성, 저금리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지금 달러가 더 유통되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간 숨고르기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달러화가 조금 더 낮아질 때 그때 다시 한번 금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조금 횡보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매수를 들긴 했는데 그냥 저도 관망성 매수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횡보할 것이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 뭐 달러가 좀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금의 이 상승을 좀 지지를 해준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장중에 95선까지 좀 내려왔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또 96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모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또 지금 달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그 96.2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화면에 이렇게 달러랑 같이 났는데 근데 96을 어저께 그냥 깨고 내려가서 95.7대까지 가고 다시 오늘 낮에부터 쭉 상승을 해서 이제는 96.2가 저항이 돼버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지지였는데 지금 저항이 되고 오늘 또 같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지만 않았다면 그래도 조금 여기서 반등을 이어갔다면 유로도 좀 하락이 됐을 것이고 뭐 골드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왔을 텐데 달러가 하락을 하니까 그들이 하락을 못하게 되죠. 달러는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 지금 주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금방에 가서 보석상에 가서 금을 사본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뭐 금 선물을 얘기를 하지만 현물을 주고 돈을 주고 금을 사본 적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나온 게 보면 1g당 73,000원이라서 사상 최고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현물로 실질적으로 사는 금이 훨씬 비싼데 자, 금이 대체 상품이기도 하고 안전자산의 하나이기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금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증시 뭐 집값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때에 가장 돈이 지금 유동성 자금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은 금값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러도 끝없이 하락하고 뭐 금은 끝없이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한계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요 화면을 보면 연결 선물이 아니라 그냥 월봉으로 단순하게 2019년 대비 물론 이제 월물이 다 변경이 되지만 이때 대비 큰 변동은 2020년 초반에 이렇게 우리 이제 거의 코로나 때죠.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 계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연결 선물이 연으로 바꿔놓으면 이 상태예요. 그럼 지금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2011년도 때의 위치입니다. 2011년도 때 이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금값이 우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해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는 절대 없죠. 아, 1,800불을 넘으니까 1,900불도 갈 거고 2,000불도 갈 것이다. 우리 작년에는 가을에 골드가 1,800불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애들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1,800불을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포트들이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2,000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차를 두고 본다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 어떤 수치를 놓고 보는 것보다 시장의 느낌으로 봤었을 땐 아, 골드가 순간순간 변동이 크다. 쭉 올라갈 때보다 보면은 저녁 무렵에 그냥 쏟아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도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도가 등장하는 것처럼 골드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여줘서 저는 뭐 매도는 음전환을 한다거나 매도로 뭐 하락이 나온다거나 네네. 이러면 따라가도 되나 지금 상태는 매수를 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쭉쭉 수익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승 후에 지금은 조금 또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고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이게 중립이 모른다는 이게 없는 줄 알고 들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도 놀 수는 없어서 뭘 진입을 하셨어요? 네, 골드 매도로 네, 저도 와서 놀다만 갈 수는 없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살짝 뭐 이것도 한 20틱 정도만 네, 보고 매도로 지금은 진입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아직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1809선에서 네. 두 계약을 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네. 뭐 들어가면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0틱 뭐 이렇게 보셨는데 네. 오늘은 골드도 지금 보니까 20틱 정도 방금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좀 짧은 전략으로 갖고 가시나 봐요. 네, 늘 뭐 뒷걸음치다 쥐를 밟을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나스닥은 사실은 좀 변동성이 네. 크니까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골드나 S&P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 수익이 일단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9달러에 지금 두 계약을 매도로 진입을 했고, 자 연못 멘토님 이 지금 진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30분 차트도 보고 네. 10분 차트도 보고 네. 막 이랬는데 30분 차트는 매도고 이제 그림 흐름에서 네. 30분은 매도고 그냥 박스가 크더라고요. 10분 차트를 보면은 매물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서 다시 분 차트를 조금 짧게 또 봐보면 네. 반등을 시도하겠고 그러니까 막 가겠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보단 갈 듯 말 듯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짧은 흐름으로는 상승을 먼저 했다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무거워요. 네. 평소에 그러게요. 골드 대비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6시면 이제 해외가 마감이 되잖아요. 네. 3시쯤에 이제 자다 깨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시세를 보기 위해서 딱 보는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차트가 예쁘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거의 물립니다. 그래서 야 그래프가 참 괜찮네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걸 안 주고 밀려서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새벽 3시 무렵에서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어떤 작은 진폭은 있었겠지만 네네.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골드가 아까 우리 오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시세를 확 낼 수 있는 종목에 현재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홍계비가 지금 짧게 보는 게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계비 멘티님은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매도로 들어가셨잖아요. 매도. 네네. 뭐 지금 약간 방향이 사실 뭐 움직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좀 되게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매도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일단 저도 5분 차트, 10분 차트, 30분 차트 다 보는데 네. 지금 5분 차트에서 살짝 그 이격이 좀 좁혔다가 다시 뭐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좁혔다가 반등하지 않겠나 해서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차트도 네네. 이평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한다면 사실 이격이라는 것은 우리 해외 선물의 이격이라는 것은 이평선을 딱 치고 쫙 올라가줘서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네. 아니 이평선을 깨고 그냥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공간이 많이 벌어지면 반등 탄력도 세고 네. 하락 탄력도 셉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격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이격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벌어질까라고 종종 걸음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윗꼬리는 매도세가 등장하는 네네. 거고 아랫꼬리는 매수세가 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자, 홍개미나 보통 개인들이 매도를 좋아하죠. 매도는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는 한 방이요. 매수는 시간 틱을 먹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이 매수의 논리는 지금 우리가 10분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의 홍개미도 지금 매도로 들어가 있지만 네. 매수의 논리는 절대 매수는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수직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수가 되려면 뚫어놓고 다시 빠져요. 다시 빠져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그 완만한 기울기가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매수의 조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골드는 이제 우리 홍계비 같은 경우는 이격을 갖고 본다라고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게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45도 각도가 아니라 한 15도 각도로 느릿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시세 탄력은 둔화 조짐이 더 많다라는 네네. 점이고 그냥 괜히 따라가면 뭐 양봉이 만들어진 것 같아. 이래서 막 따라가면 외려 별 재미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도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딱 그 들어간 진입 시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좀 방송을 좀 아시네요. 여기서 좀 재미있게 이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멋진 차장님과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골드의 탄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네, 이런 그렇죠. 연관은 좀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 달러에 대해서 그 제가 즐겨 듣는 이제 경제 네.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네. 진짜 뭐 이런 시황 같은 걸 잘 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달러를 마스크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3, 4월 달에 보면은 마스크 사려고 막 이렇게 줄 서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괜히 막 서게 뭔가 되는. 압박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줄 서서 2개 사고 막 일찍 살았다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달러도 그때 막 저희 막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안전자산의 수요로서 달러가 완전 급수요를 할 때도 네. 그 전부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달러를 서로 막 가져가고 빌려가고 막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막 몰려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확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 버리고 모아두지 않을까? 아니죠.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네. 간직하고 뭐 버리지는 않고 네, 네. 계속 어느 정도의 양은 간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달러에 대한 수요도 저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조금씩 그 워낙 풀린 게 많다 보니까 유통이 되면서 조금씩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긴 한데 이 약세에 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적인 약세를 보고 그렇게 따지면은 금도 약간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것 같아서 일단 뭐 저는 달러도 지금 뭐 내려가고 96이 깨진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는 한 87 정도 인덱스가 87 정도가 맞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그분의 말씀처럼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나더라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뭐 그렇게 뭐 90을 깨고 막 그렇게까지 하락을 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서 달러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 네. 그에 비해 그거와 연동해서 골드 역시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적인 선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방을 지켜주면서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 이에 또 반해서 골드는 계속 상방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방의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준 차장님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스닥이든 S&P든 간에 네. 사겠다라는 매수세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팔겠다라는 그쵸. 매수세가 네.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준 차장님이 지금 달러를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저는 거래를 거의 다 달러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달러가 저는 반등할 때가 왔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라든가 종목군들이 방향을 막 못 잡고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슈팅이 나올 만큼의 지금 네. 상승이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달러도 거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네. 정점이 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 만약에 물론 이제 달러가 급상승은 없겠죠. 급상승하면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급상승이 없이 네. 우리 지금 2020년도 그 코로나 때문에 형성되었었던 이 초반대 가격까지 네. 와 있어서 결국 자 4개월,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났고 백신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확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달러는 원상태가 돼서 그때에 형성되었었던 저점 자리를 왔다는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라도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S&P나 나스닥이 제 지난주에 11,000을 뚫으면 만은 허용하지 않고 11,000을 뚫으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11,000을 이제 뚫고 내려왔잖아요. 뚫고 내려온 상태로 본다면은 결국 저 같은 그쵸 저 같은 개미 투자자가 11,000 가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와. 이걸 뭐 누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누가 애플을 여기서 더 사주고 뭐 누가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매도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뒤 얘기가 나오겠죠. 뭐가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스닥을 지금 제가 한 60분 차트로 보게 되면 지난 그 11,000을 갖다 꺾였던 날 그날 저는 되게 불길했었습니다. 아, 나스닥이 조정받겠다. 왜냐하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갔다가 빠질 때 11,058포인트까지 찍었다가 1,600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럼 450포인트 정도가 고점 대비 밀린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틱수로 한다면 1,800틱이에요. 그러면 1,800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말 코로나 때 쏟아지는 그런 깊이만큼 쏟아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끌어올려주지 못할 것이다. 매도세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한 장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다시 이야기 나눠봤고 자, 홍계미 멘티님은 골드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했네요. 네, 스무틱 지금 체결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1809.0에 들어가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1807.0인데 거기서 그 한 틱을 안 해주고 가네요. 그러게요. 한 틱.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1800. 변두리 전문가보다 낫다니까 지금. 요게 체결되면 아마 저 방송에서 의자를 좀 바꿔주셨으면 좀 편한 걸로. 저번 시간부터 의자가 좀 불편하시게. 어깨에 뽕 들어갈지 모르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체결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좀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체결됐네요. 체결됐나요? 박수 쳐주고 싶지 않아요? 와, 어떻게 우리 있는 시간에 130만 원이 수익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 늘 있는 일 아니십니까?
정말 네.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잘하시네요. 사실 되게 어려웠잖아요. 골드도 좀 되게 무거웠고. 그리고 이 네. 계약수가 2계약이에요. 네, S&P도 2계약을 했고 골드도 2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이 홍게임의 진실을 몰라서 그랬는데 절대 2계약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평소대로 했다면 엄청나다는 얘기. 평소에는 어느 정도씩 하세요? 기본 5개야? 네, 조금 뭐, 많으면 10개야? 네. 네. 근데 지금 방송이라서 약간 좀 사리시는 건가요? 아니 뭐 개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제 멋대로 그럴 순 없겠죠. 뜻이 있네요. 네. 개미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사실 그쵸. 저희 같은 개미들이 뭐 계약수를 많이 씻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서 트레이딩을 보여주셨고 오늘 어쨌든 S&P는 아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셨나요? S&P는 네. 매수로 그리고 골드는 조금 전에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청산한 후에 지금 조금 더 빠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골드까지 수익 냈다는 상황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음봉 양봉 퀴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은 뭐 저희가 오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나스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잠시 후에 이제 15초 정도 후에 만들어지는 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양봉은 1번, 음봉은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예상하시는 분들은 1번이고요. 음봉 예상하시는 분들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이 봉을 예측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선정을 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준 차장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양봉 예측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없죠, 뭐. 저는 차트를 볼지 모르니까 이유는 없는데, 저는 뭐 아까 뭐 매수로 들었으니까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해서 든 건데, 근데 저기 뭐죠? 지금 저게 이동평균선이 지금 있나요? 지금 5분봉이죠, 저게. 네네. 지금 5분봉을 밑에 있고 지금 다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런 게 원래 이벽이 약간 좁혀지면서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질문을 또 볼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5일선은 뭐 심리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면 매도자보다는 매수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5일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안착을 한다라는 힘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내려오는 가속으로 봤을 때 저는 매도자가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을 무슨 5분봉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저 음봉이 이렇게 보면 저기서 장대 양봉 뽑고 쭉 내려서 장대 음봉을 앞에 저점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얘네들이 진폭을 그렇게 아주 많이 초반에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바뀌네. 막 올라오네요. 그래도 음봉입니다. 그래도 음봉. 알겠습니다. 그래도 음봉 선택하셨고 홍계미 멘티님은요? 네, 저는 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이유는요? 준 차장님 얘기하셨죠. 이유가 없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다 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또 선택할 타이밍에 아주 거침없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요게 좀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5분봉이 뭐 사실 차트 분석으로는 좀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렇죠. 거의 그냥 뭐 맞추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퀴즈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 세 분의 의견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양봉이 또 길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양봉 예상하시는 분들은 1번 그리고 음봉 예상하시는 분들은 2번 음봉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봉 정답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1806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유로 FX 넘어가서 다시 이제 또 짚어보도록 하죠.
자, 유로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준 차장님만 매수, 그리고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뭐,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회복기금 좀 합의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좀 기대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그거 합의는 안 될 걸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지금 저는 조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것도 뭐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저는 17, 18일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회의 때까지는 정상회담까지는 오르고 그 회담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달러가 마침 또 반등할 타이밍도 됐고 해서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무튼 지금 달러가 조금 그 약세로 가고 있는 게 조금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 러셀 급등도 그렇고 뭔가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서 뭔가 달러가 확 풀리면서 뭐 회사채 유통이 엄청 뭐 잘 됐다든지 아니면 회사채 금리가 진짜 내려가서 뭔가의 아무튼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뭔가 조금 좋은 호재라든지 뭔가 그런 회사채 시장에 아무튼 뭔가 어떤 뉴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안 밝혀졌지만 며칠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달러의 약세와 러셀 중소형주의 갑작스러운 급등과 이런 거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걸로 봐서 일단 저는 뭐 유로는 하루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상승하는 힘도 뭐 약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달러가 약세로 가는 힘이 뭐 센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 저는 내일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내일까지도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CNBC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JP모건에서 유로화에 대한 목표 가격을 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14 위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 그런데 올해 말 목표 가격을 1.15 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내년에는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JP모건 측에서는 좀 지속적인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사실 3월 최고치였죠. 올해 3월 최고치였죠. 1.1496에 거의 바짝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문 멘토님은 매도를 드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17, 18일에 뭐가 있다고요? 유럽 정상회담. 정상회담. 유로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국채를 거래를 잘 안 하고 아까 좀 전에 음봉 양봉했잖아요. 음봉 양봉이 거래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잘 안 된 것 같아. 네.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요즘에 유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매수도 많이 해보고 매도도 많이 해보는데 역시나 매수를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고점을 넘어서라는지 매수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로가 우리가 구리가 신고가를 가는 것처럼 유로가 아마 이제 오랜 몇 년의 세월에 걸쳐서 뭐 큰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 힘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하락을 하면 하락의 저점이 깨진 게 아니라 하락이 그 저점 위에서 반등을 하니까 다시 고점을 가고 또 가고 하는 흐름인데 우리 지금 앞에서 제가 물론 아직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달러가 95불 그러니까 96불을 깨서 당연히 유로가 현재 상태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저께도 이런 상승을 보이다가 거의 그 11시 30분, 12시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뭐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급하게 나온다면 달러는 어저께 저점을 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물론 이제 유로를 제가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유로는 감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감으로 하면 순간의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가 밑꼬리를 길게 달거나
아니면 양봉이 하나 쭉 뽑히는 걸 보면서 들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유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 이 정도 왔으니까 매도를 해도 되지 또는 이 정도 왔으니까 매수를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무조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네. 확인을 하고 하는 거래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가 달러가 평소에 이 시간대에 달러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조금 가파르거든요. 내려가는 속도라든가 또는 뭐 올라가도 가파른데 즉 가파른 거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런 어떤 뭐 22 결정이라든가 이런 회의에 따라서 움직였었고 뭐 17일, 18일까지도 얘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는 내일까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점을 본다면 유로가 큰 그림은 아직까지 상승축에 있는데 골드가 둔화되는 것처럼 유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또 이제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 대 유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유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큰 하락으로 가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보여져서 유로가 아직까지는 현재 조금 상승이지만 거의 좀 다 오지 않았는가. 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홍계미 멘티님의 의견도 네, 들어보죠. 뭐 저는 지금 옆에서 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배운 거가 달러랑 네. 유로랑 이렇게 네네. 달러 대비 유로, 유로 대비 달러. 달러가 더 빠질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네, 유로는 네. 올 때까지 왔다라는 그래서 역시 이제 같은 조금, 의견. 네. 근데 유로 거래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유로 거래해볼, 지금 트레이딩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막 도전 정신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모멘토님과 같은 의견이시고 달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다하는 제한돼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유로의 상승도 같은 결에서 좀 상승이 이제는 좀 다 왔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다 청산을 하고 지금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없으시네요.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데요. 나스닥을 지금 선에서 아래 위로 지금 네. 매수매도 다 주문을 넣어놨는데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네요. 나스닥은 지금 주문을 걸어 놓으셨고 네. 이 박스를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위아래 다 걸어 놓으신 상황인데 지금은 좀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체결은 안 됐고요. 지금 매도 주문 넣은 게 체결이 될 것 같네요. 됐네요. 됐어요. 네. 매수 아니고요? 네, 매도는 밑에 걸어놓고 매수는 지금 박스권에서 제가 아래 위로 네. 방송 이제 끝나기 전까지 살짝 이제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매수로 됐네요. 네. 10524 1524포인트에 지금 매수로 체결이 됐습니다. 매수 체결이 됐고 네. 조금 더 빠지고 있기는 한데 상황 봐야겠죠? 네, 그래야겠네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모 멘토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아까 제가 나스닥에 음봉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홍계미의 주특기는 역발상 매매, 역매매예요. 정말 우리가 저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꿋꿋하게 견뎌서 수익을 내고 오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우려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나스닥은 빠질 거면 벌써 쭉 빼고 저점을 깼어야 돼. 근데 지금 10시 어디에 요게 지금 10분 차트인데요. 요 시간대의 저점이 6시 10분, 그 다음에 이 저점이 7시 40분. 자, 아까 출발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그냥 캔들로 놓고 본다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를 다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깬다면 음봉으로 팍 때려가지고 빠져야 되죠. 우리 여기서 5분봉 맞히는 거는 짧은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이게 매도로 내려갈 거면 벌써 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할 때 큰 변동 없이 지그재그 보이다가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현재는 어쨌든 큰 그림은 저는 나스닥이 하락으로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지금 상태가 막 그렇게 쫓아가는 매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세가 여기서 내가 확 밀어버릴 거야 이런 거보다는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그런 매도세가 더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까 홍계미의 이 장점이
정말 이게 잘못하면 원웨이에 걸리면 정말 끝장나는 네, 네. 계좌가 되죠. 우리 원웨이 알죠? 원웨이에 네. 잘못 걸리면 탈탈 털립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이런 시장의 흐름일 때는 거의 역발상이 맞거든요. 역매매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어떻게 지금 해야 돼요? 수익 너무 전환이 수익이 되고. 많이 나십니다. 정말. 선수로 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럼 홍계미 멘티님은 뭐 매수로 일단 걸어놓고 진입은 하셨는데 요거는 어디까지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계획하고 나온 게 두 계약으로 한 200만 원 수익을 내고 방송을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사실 한 70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70만 원이요? 네. 그런데 뭐 아직 뭐 좀 상황 봐가면서 방송 끝나기 전에 뭐 정리하겠습니다. 네. 뒷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 트레이가 정말 아닌가 싶은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방송 나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애를 타게 만든 다음에 수익을 꼭 내고 나오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이 시간대가. 네. 일단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뭐 소폭의 수익권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 보고 있다는 점 나스닥 계속 좀 보도록 하고요. 아까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음봉 만들어졌고요. 아까 양봉을 길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봉 앞에 있는 그 봉입니다. 아까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게 딱 봉이 완성되기 직전에 다 빼면서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차이가 좀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는 그 차트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증권사마다의 또 이 타이밍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차트상으로는 정답이 음봉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네. 청산을 했네요. 청산했어요? 그 사이에? 221만 9천 원.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70만 원인데 78만 원에 체결이 됐네요. 이 슬리피지가 나는 거죠, 그럼? 아니, 그 제가 걸어놓은 자리가 70만 원인지 알았더니 계산이. 네. 우리 지금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네. 두 계약으로 200만 원. 앞으로 그러게요. 우리 방송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는 방송에. 네, 멘토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홍계미 계좌를 올려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실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여주거든요. 거래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네. 좋습니다. 아니, 실전 투자는 사실 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 투자 대회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홍계미가 모의 거래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의 거래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실전 또 거래랑 다르겠죠. 돈으로 예. 다르기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콤비로 우리 멘토 멘티도 했기 때문에 홍계미를 모의 계좌로 하게 똑같이 저와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저는 실전 계좌로 하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저는 믹서를 좀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 거대한 작품이 하나 또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7월 말 정도에 실전 투자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앞두고 저희가 멘토와 멘티 함께하는 트레이딩 타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 대회에 돌입했을 때도 또 우리 멘토님들 그리고 많은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못 멘토님의 트레이딩도 지금까지 많이 지켜봐 오셨겠지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2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고 나오셨는데 220만 원 네. 수익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그럼 이제는 좀 쉬실 건가요? 네, 뭐 너무 빨리 수익이 나서 방송 말미에 어떻게 좀 수익 내고 끝내려고 했더니 네. 아니 저는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홍계미는 정말 개미 중에 개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랑 이제 방송을 하면서 11월 달부터 해외 선물을 처음 접했거든요. 네. 11월 19일 날. 예. 저랑 이제 할 때 처음 접했는데 불과 지금 1년이 안 돼요. 한 우리 뭐 6개월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주식은 좀 해봤습니다. 잘한다라고 봤었을 때 개인들이 저 사람 정말 개미 맞아? 막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특별하게 뭘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매일 방송하는 거를 듣는 것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저렇게 거래를 하는데 물론 이 거래의 수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지만 거래를 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어디서 정산해야 돼? 어떻게 넣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인데 지금 깨지는 걸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수익을 많이 내니까 저도 걱정이 되네요.
굉장히 또 뿌듯해하고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수익은 목표치 초과 달성을 했고요. 저희 아까 퀴즈 정답은 2번으로 알려드렸고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5973님 그리고 7245님 이렇게 두 분이고요. 다음은 리딩 이용권 받으실 분 7660님, 1264님 그리고 7863님, 4301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이렇게 총 6분 당첨되셨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또 수령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께서도 문자로 질문을 주셨네요. 이번에는 캐나다 달러 이 질문은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2112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캐나다 달러를 0.740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캐나다 달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0.740에서 매수 딱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서 글쎄요 언제 매수를 들어가셨을까요? 혹시 캐나다 달러도 좀 답변 드릴까요? 캐나다 달러는 저도 아주 가끔 거래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통화 상품들이 이제 관심 종목이잖아요.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달러가 평균 과거처럼 변동이 없으면 이들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거래하는 분들은 괜히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달러의 변동이 크니까 캐나다 달러, 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또 우리 지금 뭐 유로, 엔 이런 애들이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금리 발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변동성이 또 죽을 때가 좀 됐어요. 이렇게 변동이 확확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적으로 매수를 얼마나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달러가 얼마나 더 많이 빠질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달러가 반등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저점에 근접할 때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도 아무로 장기적인 전략이라면 달러가 우리 그냥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거나 더 많이 빠져야지 이게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에 형성된 이 우리 보통 한 뭐 60분 차트 이렇게 봉 하나가 이제 1시간짜리죠.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폭을 보면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혹시나라도 증거금이 적고 수량을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혹시라도 하신다면 변동이 다른 것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목표는 그냥 앞에 직전 고점 이런 여기 정도 0.74078 이런 정도로 그냥 마디 하나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보고 어쨌든 수익 보고 좀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이번에는 구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구리는 종종 질문을 주시는데 구리가 그동안에 잘 가다가 좀 꺾였어요. 자,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매도세로 꺾이는 건지 준 차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매수의 기회죠. 네, 전 구리는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중국 보니까 막 지진도 났었고 근데 그 지진 난 곳이 보니까 뭐 44년 전에 24만 명이 죽었던 데래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곳에 5.1 정도의 지진이 났었고 지금 또 뭐 메뚜기 때도 와서 피해도 한 번 당했고 그럼 중국이 되게 막았겠는지 트럼프는 계속 쳐대고 막 막 그런데 지금 그 중국도 장시성은 또 홍수 사태도 난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시성에 중국에서 가장 큰 재련소가 있어요. 비철 그 구리 재련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라도 지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들어갈 매수의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지금 칠레는 계속 뭐 확진자 확산돼서 광산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뭐 인프라 투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계속 뭐 추가적인 뭐 인프라 투자가 또 나올 거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끔 주춤거릴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서 저는 계속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수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눌려줄 때마다 매수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연못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준 차장님은 정말 내년 상반기래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걸 네. 가져가면 참 좋은데 네. 이 개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루 진짜 그쵸. 하루도 그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구리가 지난번에도 얘가 급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굉장히 급등이 컸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좀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의 출렁임이 지수에 대한 조정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를 불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우리 그 나스닥이 급등하듯이 구리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조금 상승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예 차라리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 몰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앞전에처럼 그렇게 막 치고 가는 네. 흐름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줘서 네. 2.94를 넘지 않으면 네. 아니죠. 저는 2.94 정도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보는 거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일단은 좀 상방을 보고 계시고 우리 연모 멘토님은 지금은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잠시 또 쉬었다 갈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의견. 오히려 2.94 정도에서는 좀 매도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모 멘토님 그리고 홍계미 멘토님 함께 하셨는데요. 연모 멘토님의 전략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빨간 짝 너튜브에 황금연못 해외 선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또 콘텐츠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